즐거운 도전, 행복한 합격. 이것만 알면 요양보호사 합격할 수 있다. 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관인 경인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제공하는 6시간 만에 끝내는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체병과 이동 제12강 휠체어 이동 시 작동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그재그로 가는 방법과 앞바퀴를 들어 올린 경우, 뒤로 이동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그재그로 가는 경우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이렇게 이제 경사도가 있으면 지그재그로 가야지만 경사도가 어떻게 됩니까? 수평화 되죠? 그래서 지그재그로 가야 되고, 반대로 내리막길을 갈 때는 지그재그로 가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감속되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의 정리는 막길이나 경사로, 비탈길, 언덕길은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경우에는 문턱을 오르내릴 때라든지,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려면 티귿을 생각하시면 쉽고요. 아니면 구체적인 그 이유를 드시면 뭐 더 외울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문턱이 있으면 작은 바퀴로 어떻게 됩니까?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문턱이 있으면 당연히 앞바퀴를 들고 가야 되고, 또는 이 울퉁불퉁한 길 같은 경우는 작은 바퀴로 가게 되면 진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갈 수가 없고, 또는 뒷바퀴로 가야지만이 울퉁불퉁한 길은 충격 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로 가야지만이 충격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뒤로 이동할 때는 무조건 내려갈 때는 자, 앞으로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이 경사도가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내려가게 되면 환자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뒤로 돌아서 휠체어가 이렇게 있다면, 바퀴가 이렇게 있고 요양보호사는 여기 있겠죠? 예, 이렇게 잡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환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앉아서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휠체어의 뒷벽이 여기 환자를 커버를 하니까 굴러떨어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뒤로 이동하는 거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뒤로 들어가서 그대로 앞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혹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뒤로 들어갔으니까 방향을 돌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았거든요. 도니까 이 불편한 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편한 점 때문에 개선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혹은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휠체어 이동 시 작동 방법 두 번째, 침대에서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1번이라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은 원리가 일단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한 가지 즉 1번만 공부하고 2번은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침대에서 휠체어로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동은 건강한 쪽으로 이동했을 때 빠르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죠.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침대 난간에 붙이는 방법과 비스듬하게 세워놓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건강한 쪽 침대 쪽으로 붙여 놓거나 비스듬하게 놓는다 라는 것이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동할 때는 침대에서 휠체어를 이동할 때는 휠체어가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금 장치를 당연히 해 주어야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번의 원리와 원칙이 2번에 그대로 적용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잠금 장치를 잠궈야 되겠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한 쪽으로 오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스듬하게 놓아야 되니까 건강한 쪽으로 각도는 몇 도입니까? 30에서 45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어야지만이 발에 걸리지가 않게 되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무릎,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마비된 무릎을 지지하고 허리를 잡아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0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풀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오른쪽 편마비라는 겁니다. 오른쪽 편마비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왼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왜? 왼쪽이 건강한 쪽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문제가 쉽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휠체어는 어디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왼쪽에. 이렇게 그림과 나는 반대니까 이쪽이 오른쪽이 되고, 그죠? 이쪽이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인용 보행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성인용 보행기는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가 있고,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년마다 바꿔서 내는 문제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어느 쪽 다리에 우리가 먼저 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모두 약한 경우니까 보행기가 먼저 가고, 한쪽 발이 먼저 가고, 나머지 발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보조기의 하나인 보행기가 먼저 나가고, 나간 쪽만큼 한쪽 발이 또다시 나가게 되고, 그 나간 쪽만큼 나머지 발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는 보행기와 함께,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행기와, 예를 들어서 보행기와 그 안에 왼쪽 다리가 만약에 불편하다고 칩시다. 왼쪽 다리를 같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마치 기부스 할 때처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함께 가고 나머지는 건강한 다리가 나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에는 약한 쪽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나간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으면 약자를 먼저 내보내잖아요. 이 일반적인 원리에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인용 보행기에서는 기타 주의해야 될 점이 고무 받침이 따랐는지 확인해야 되고, 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확인하셔야 되고, 보행기 이용 시 발꿈치의 각도는 약 30도가 좋고 둔부 높이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쪽에서 보행벨트를 잡고 걷는다. 보행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행벨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행벨트의 손잡이가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요양보호사는 이 대상자의 뒤쪽에서 잡아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죠. 지팡이 이용 방법. 우리가 특수한 환경에 처했을 때 지팡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계단을 오를 때와 내려갈 때, 그리고 평지의 경우가 있는데, 먼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평지를 정리하시면 쉽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를 때입니다. 오를 때는 체중을 왼쪽 무릎이 건강한 쪽이라고 하면 건강한 쪽 무릎에 체중을 충분히 싣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다리를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 내려갈 때는 마비된 다리로 먼저 살짝, 그러니까 무릎에 닿자마자 바로 그 즉시 오른쪽 다리로 다시 완전한 체중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마비된 다리가 먼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되고, 내려갈 때는 마비된 다리 순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다리 다음에 마비된 다리 다음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당연히 다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건강한 다리 다음에는 무슨 다리예요? 마비된 다리.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에는 무슨 다리? 건강한 다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 건강한 다리냐 마비된 다리냐 이것만 결정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보시면 앞에 지팡이가 있잖아요. 이는 오를 때도 지팡이가 있고 내려갈 때도 지팡이가 있으니까 얘는 똥폼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순서에 넣지 말고 앞과 지팡이하고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이거는 순서에 넣지 말고 요 부분만 가지고 먼저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무슨 다리가 오느냐 이걸 생각하시고 앞에 똥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면 여기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애기들이 산을 어떻게 가고 있죠?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다리.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힘이 완전히 빠지죠? 그래서 힘없는 다리, 즉 마비된 다리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평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평지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따르는데요. 먼저 지팡이를 새끼발가락 쪽에서 앞쪽으로 15, 오른쪽으로 15 가면 오른쪽에 기저면이 생깁니다. 단 이 조건은 뭐냐면 왼쪽이 마비고 오른쪽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왜?
지팡이를 짚고 간다는 것은 오른쪽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비된 다리를 먼저 가게 되면 지팡이를 15cm 갔기 때문에 오른쪽에 체중 지지를 할 수 있는 기저면이 생성되었고, 이쪽 다리를 들어도 몸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된 다리가 먼저 가고 건강한 다리가 나중에 가는 거죠. 이것이 헷갈리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예요? 약자를 먼저 가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한 사람, 그러니까 마비된 다리,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한 다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행도끼, 이번에는 길이 결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팡이를 한 걸음 정도 앞에 놓았을 때 몸의 기준으로 팔의 각도는 약 30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0도 정도가 되면 팔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고 지팡이의 위치, 흔들림도 가장 안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지팡이를 짚을 때 촐랑거리는 것보다는 삼삼하게 짚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삼삼하게, 그러니까 30도 이렇게 정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지팡이 길이 결정법에서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한 가지는 대상자의 둔부 높이 위치로, 또 한 가지는 손목 높이 기준으로 측정을 많이 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은 하지가 길고 어떤 사람은 팔이 길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 기준을 만들어 두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손목 높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부 총잡이를 생각해 보시면 지팡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손목 높이의 기준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어간다는 기분으로 그림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먼저 풀어보실까요? 네. 평소 자주 접하지 않는 문제 혹은 그림이다 보니까 당황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는데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편마비니까, 자, 왼쪽은 어때요? 편마비, 그러니까 기능을 거의 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오른쪽은 어때요? 건강하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 문제를 읽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이 정상이니까 만약에 지팡이를 짚는다고 하면 오른쪽 손으로 지팡이를 짚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정통적인 방법은 오른쪽 새끼발가락 쪽에서 앞쪽으로 15, 오른쪽으로 15cm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서 15, 오른쪽으로 15, 이 그림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는 이 그림이 나와 있지 않고 색다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5, 앞쪽으로 15, 이 그림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몇 분이 당황하신 겁니다. 자, 앞쪽으로 15cm 가고 오른쪽으로 15cm 가도 그 지점이고, 오른쪽으로 15cm 가고 앞쪽으로 가도 15cm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황하게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이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입력하고 이렇게 해도 같은 그림이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이송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기 위해 척추 고정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척추 고정판이거든요. 이 고정판 위에 환자를 눕혀서 갈 때, 이동할 때 어떻게 묶느냐, 그 순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쯤이 환자의 무릎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1번에다가 하나 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부분이 골반이라고 하면 이 골반 부위에다가 하나 묶고, 그 다음에 팔이 이렇게 내려와서 있거든요. 팔이. 그 다음에 여기는 발꿈치가 되겠습니다. 발꿈치. 그러면 팔꿈치요. 그러면 여기는 아래팔, 여기는 위팔,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래팔이 아닌 위팔에다가 묶는 거죠. 이 손목을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쭉 펴고 있다 보니까 엉덩이를 묶을 때 같이 묶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순서는 무릎하고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서로 묶는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듣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밝은 미소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